네, 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섬유유복 업종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신영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들었었는데 유통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섬유유복으로 업종도 넓히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겨울입니다. 아무래도 고가 패딩들이 불티나게 팔릴 시기가 왔고요. 그렇다면 서정현 위원님이 보셨을 때 섬유유복의 탑픽은 어느 종목일까요? 아시겠지만 섬유유복은 섹터 두 개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 유통회사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ODM 생산 제조회사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유통회사를 봤을 때는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잘하고 있는 F&F 그리고 국내에서는 위드 코로나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는 LF 두 개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DM 생산 섬유유복 업체들로는 한세실업이나 화승엔터 같은 회사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딱 섬유유복 연구위원님이시니까 오실 때부터 포스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의상이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자, 그러면 이번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 이제 뭐 11월부터는 그 코셰페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4분기가 패션의 가장 큰 성수기지요. 일부 회사들은 1에서 3분기 이익보다도 4분기 이익이 가장 클 만큼 대부분 이제 4분기에 1년 장사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두꺼운 옷이 단가도 세고 또 그만큼 마진도 높기 때문에 4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이 64년 만에 10월 강추위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0월, 11월 분위기로는 의류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좀 기온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업황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오늘 마침 11월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사적 모임이 상당히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의류 판매가 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로 저희가 보는 것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장년층들이 동창회도 하시고 또 개모임도 하시고 그래야지 옷을 사는 건데 그런 제약이 컸던 만큼 이번 4분기는 날씨도 도와주고 또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인한 어떤 의류 판매도 좀 호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보복 소비 같은 것들도 약간 의류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복 소비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갈 준비를 이제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정황상 여행을 갈 수 있는 버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면세점도 그렇고 사실 여행 간다는 게 고급화 의류에 대한 소비도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니즈가 훨씬 더 활발할 텐데 고급 의류 수요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고급 의류라고 하면은 수입 패션도 있을 것이고 또 명품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명품 판매 비중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 백화점 매출의 전체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이 명품 매출 비중이 35%까지 올해 상반기에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즉 코로나 이전 시기랑 비교해 봤을 때 명품 비중이 23% 정도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 엄청나게 이제 명품 매출이 좀 증가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가용 소비 자금이 좀 커져서 명품을 많이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면세 쇼핑이라던가 해외 현지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또 면세점 대신 이제 국내에서 또는 백화점, 특히 백화점에서 명품이나 수입 패션을 많이 구매하셨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해외 여행이라는 것이 지금 갔다 오시려면은 아마 좀 여러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당장 해외여행이 정상화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일단 백화점에서의 이런 고급품 소비는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사실 이제 정상적인 수준은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수준 20%대까지 명품 비중이 떨어지는 날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건 사실 패션보다는 약간 플랫폼, 백화점 이런 회사들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명품 쪽은 다시금 조금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자, 그러면 골프 의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골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골프 의류 쪽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골프복은 이제 한 벌을 다 착장을 하면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프 렌탈, 의류 렌탈 맞습니다. 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2박 3일에 한 2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렌탈 회사에서 다 먼저 골프 의류를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나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뭐 사입을 해서 일단 한 몇 번만 돌려도 뭐 본전은 뽑는 그쵸?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그런 렌탈 사업이든 뭐 의류 회사들이든 다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리고 골프 돌풍이 어디까지 이제 뭐 지속되느냐, 과거 우리 패딩처럼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는데 당분간 계속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좋을까요? 네, 그게 이제 기저 부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고성장을 하면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해외여행을 못 가서 이 국내에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국내 골프웨어나 골프용품이 잘 팔렸을 수도 있는데 이제 국내 플랫폼에서 근데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20, 30대 분들이 사실 해외여행을 못 가거나 아니면 모임을 자유자재로 못 하다 보니까는 이 놀이의 한 형태로 또 골프로 확산이 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골프 세대가 확장되었다라는 점에서 이게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내년 때 또 성장할 수 있을까요라는 것보다는 이 붐이 한번 이 패션에서 한번 붐이 일면은 최소한 3년 정도는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 코로나 수혜도 있었고 또 세대 확장도 있다고 봤을 때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생각이 되네요. 사실 저희가 뭐 질문지 없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골프를 혹시 치시나요? 저는 아직 애가 어려서 네네.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네, 사실 골프 시즌이 지금은 이제 비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여행업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골프의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약간 캡이 씌워질 수도 있는 구간이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젊은 층이 이 골프의 상당 부분 들어오면서 이제는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더라도 골프복을 완전히 입고 가는 상태가 네. 만연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골프는 사실 예전 같으면 비시즌인데 이런 젊은 층이 그런 놀이 문화로서 골프를 점하면서 다시 한번 입고 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트레이드 오프가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좀 있거든요. 우리 업체에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나요? 아니면 그래도 골프 시즌이 비수기에 들어가니까 약간 매출액이 저하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더 많은가요?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수기면은 뭐 주식으로 봤을 때나 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안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수업체들은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냐. 뭐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안 좋았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비수기는 비수기대로 또 전년 대비 좋냐 성수기는 성수기대로 또 전년 대비 얼마나 더 좋냐 이걸 봐야 돼서 사실 그런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트렌드가 온다 그러면은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다라고 볼 것 같아요 우리 업체들이. 하지만 이제 추가로 또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비수기는 비수기다. 그래서 없던 문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성수기 때 팔리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그걸로 계속 어떤 힘을 끌고 가기에는 좀 약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섬유유복 기업들의 3분기 실적들은 어떨지 한번 한 기업들씩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토픽 말씀드렸던 거 위주로 네, 예, 그 기업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3분기 실적 시즌 한창인데 지금 아까 초반에는 제가 이제 뭐 4분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3분기는 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뭐 F&F 같은 회사는 사실 한국 내수 소비보다는 중국 수요에 지금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매장 확대에 따른 실적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F&F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LF라던가 ODM 회사들은 매우 좀 부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는 3분기가 패션 브랜드 회사에게는 비수기라는 점. 근데 특히 또 3분기에 아시다시피 7, 8월에 4단계 확산되면서 거리두기가 좀 강화됐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소비가 좀 영향받았고요. ODM 같은 회사들은 베트남에 생산 기지가 많은 편인데 베트남 셧다운이 있었죠. 그래서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 정도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원가 부담 그리고 각종 비용 부담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실적이 부진할 것이나 우리가 일단 주식을 볼 때는 4분기와 내년을 보고 또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황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한 기업씩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 서정윤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